네,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유럽 지도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푸논 얘기하기 전에 백그라운드를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보실 거는 일단은 뭐 빨간색으로 한 건 베를린, 당시 지금 여러분 상황은 지금 어떤 상황이면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 또는 중반이 아니지. 1900 1900년도에서부터 1930년대까지의 유명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이 도시가 있었는데 비엔나가 하나 있고 빈 여기에서 활약한 사람이 슈레딩거, 파울리는 여기 출신. 그리고 베를린이 이렇게 있는데 베를린에서 독일이 당시는 최고 선진국이었습니다. 과학에서는 압도적으로. 영국도 있었는데 영국의 맨체스터, 캠브리지에서 전자도 발견되고 원자 핵도 발견되는 실험들이 있었고 닐스 보어가 여기로 딱 건너갔다 공부하고 다시 들어와서 코펜하겐에 이제 지금은 이제 닐스 보어 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인스티튜트. 어, 그리고 아인슈타인은 그 특허청 직원하다가 ETH 쭈리시로 이렇게 갔죠. 나중에 이제 파울리도 이쪽으로 가는데 중요한 도시가 이제 뮌헨에 있어요. 뮌헨. 거기에 존 모펠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노벨상을 못 받았는데 쟁쟁한 제자가 7명인가 8명인가 노벨상을 받았을까 아마. 파울리, 하이젠버그, 그리고 디바이. 이 이름은 기억을 하시는 게 좋아요. 디바이. 어, 포논 할 때 나옵니다. 그리고 중요한 도시가 이제 라이덴이라는 도시가 네덜란드에 있고, 어, 여기서도 뭔가 좀 중요한 발견이 있는데, 포논을 관만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파울리라는 사람이 여기다가 괴팅겐을 갔다가 함부르크로 나중에 정착해요. 그리고 후배였던 하이젠버그도 여기서 학위를 하고 göttingen을 가서 꽃가루 알레르기가 너무 심해서 잠깐 휴가를 내고 노르웨이로 딱 가가지고 완성한 게 불확정성 원리예요.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göttingen이라는 도시는 여기 조그맣게 있어가지고 안 나오는데 수학의 성지라고 그랬죠. 가우스가 활약했고 리만이 활약했고 나중에 힐버트라는 사람이, 여러분 힐베트 스페이스의 그 힐베트예요. 여기 막스 보른이 있어가지고 보른이 양자역학 웨이브 펑션을 파동 그 확률 제곱하면 확률이야라는 해석을 한 사람입니다. 자, 이런 배경이 있고요. 그 전에 시작하기 전에 CM 그러면 제가 클래시컬 미케닉스 고전역학의 약어고요. QM 하면 퀀텀 미케닉스의 약어고요. EM 그러면 엘렉트로마그네티즘 전자기의 약어입니다. 혼동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때로 바야흐로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의 핫 이슈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간단하게 제가 추리면 일단 막스 플랑크가 어, 열복 그 흑체 복사를 얘기하다가 플랑크 상수를 도입하죠. 그런 다음에 뭐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요. 근데 아인슈타인이 1905년에 특수 상대성 이론, 브라운 모션, 포논 시오리, 그리고 전도도에 관련된 겁니다. 그리고 광전 효과, 나중에 이 광전 효과로 노벨상을 받습니다. 이런 일들이 큰 이슈가 있는데 그 외에 이제 다른 이슈가 뭐냐면 우리가 일반 물리에서도 배우고 회로에서 배우는 오음의 법칙, V equal IR. 이거는 굉장히 퉁친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마이크로스코프하게 제대로 이해해보자라는 것이 이제 하나의 이슈였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이슈였습니다. 이것만 한 건 아니죠. 근데 그러면 컨덕티비티, 전도도, 요 R을 뒤집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은 어, I 콜 R분의 V. 이거는 이게 전도도거든요. 근데 얘를 이 필드로 바꿔치기 하면 얘가 커런트 덴시티가 돼요. 그래서 이런 식을 어떻게 커런트 덴시티, 전하 밀도하고 전기장하고 관계를 어떻게 이해할까라는 게 이제 금속에서 이게 하나의 이슈였습니다. 그 중에 나온 시오리가 이제 드루드 존머펠트 시오리라는 건데, 제가 다른 얘기는 깊게 들어가면 여러 번 어려운데 이 이론을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후문으로 넘어갑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세미 클래시컬 시오리입니다.
이 세미 클래시컬이라는 거는 여러 번 프로 그러는데 세미 프로 이렇게 얘기하면 프로 같기도 한데 어정쩡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고전역학적인 이론을 쓰긴 했는데 다루는 대상은 그 양자역학적 세계 이런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했는데 이 당시에는 이 사람들이 할 때는 양자역학이 보호 모델이 나오기도 전이었어요. 근데 굉장히 성공을 거둔 모델이고 이게 혹시 실험방에 있으신 분들은 측정 같은 거 할 때 드루드 모델, 로렌스 모델 이런 모델로 굉장히 아직도 많이 쓰입니다. 어, 그러면 드루드 존모펠 시오리가 뭔지를 이제 설명을 하면서 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떻게 넘어가는지 한번 보죠. 일단 여러분들 전자가 차지를 Q고 질량이 M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물론 전하는 우리가 저는 이렇게 써요. 그래야 어, E 그래버리면 이게 음수냐 양수냐 불분명할 때가 많아서 절대값이고 마이너스 하면은 확실하게 음수죠. 그러면 얘가 힘을 받으면 뭐 양자각 체계라도 F equal ma예요. F equal ma 해버리면은 F가 그러니까 전류를 가하면 왜 전압을 가하면 미안합니다. 전류를 가하거나 그러니까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 그러면은 이거를 전류를 흐르는데 사실은 전기장을 가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어, 그래서 전기장이 E가 이렇게 딱 결정이 되면 가속도가 어, QE 나누기 M이니까 그 A는 V를 이게 다 상수라고 치면은 그냥 시간을 곱해버리면은 이게 V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공식은 우리가 일반 물리에서는 충분히 풉니다. 근데 이 공식에 문제가 있어요. 이 공식대로라면은 V가 무한대로 가야 돼요. 왜냐면 시간이 무한히 흐르면 계속 증가하니까. 아니면 반대로 이게 음수면은 시간이 음수라면 원래 전기장이 반대 방향으로 무한히 가야 되죠. 무한 가속 받고 그래서 V가 무한히 가는 게 말이 되느냐? 사실 여러분들이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Impossible. 그건 불가능합니다. 맞아요. 불가능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그래서 온갖 고급 끼워 맞추기 또는 갖다 붙이기 굉장히 저렴한 표현을 썼는데 사실 이런 것도 하나의 학문의 방법인데 당장의 문제를 못 풀어. 정확하게 안 풀어. 근데 어떻게든 설명을 해야 돼. 그래서 이제 갖다 붙이기 신공이 나오는데 무한히 갈 수가 없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드루드 존모펠트 모델은 이, 넷, 이 당시에는 격자 구조라는 게 잘 성립이 안 됐을 때예요. 이 원자 핵이 있으면 원자가 있는데 원자는 이 뉴클리어스가 하나 딱 있고 전자가 이런 놈이 이렇게 바운드 되는 용수철 운동 하모닉 K를 갖고 요런 전자 더하기 자유롭게 움직이는 프리 엘렉트론 요 두 개로 그래서 프리 엘렉트론이 있어서 얘네가 전도도에서 얘가 그래서 메탈이 되는 거야 라는 식의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엄밀하게 말하면 지금 상황에는 말이 안 돼요. 저는 프리 엘렉트론이라는 단어보다는 컨덕션 엘렉트론 단어가 더 훨씬 더 정확합니다. 왜냐면 자유롭지가 않아요. 왜냐면 핵들을 다 보고 있고 쿨롱 포텐셜을 느끼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자유전자는 옛날에는 그렇게 썼지만 어쨌건 이렇게 놓고 여기 받다 붙여져 있는 놈이 전자를 용수철 모션은 이렇게 되는 건데 하고 딱 풀면 이게 뭐예요? 하모닉 오실레이터 문제예요. 하모닉 오실레이터. 근데 전류를 흐르잖아요. 전류가 이 필드를 이렇게 가하면 여기에 차지는 Q고 이런 전기장을 가한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내가 좀 하나 더
실제로는 그 저항들이 있을 테니까, 이거는 내가 2MB라고 쓸게요. 왜 M베타? 자,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넣어버리고 풀면 2B 베타 이거, 요거는 오메가 스퀘어, 이런 모델이 돼요. 근데 이게 교류를 넣으면 어떻게 되는데, 교류 전압을 넣으면 어떻게 되는데, 뭐 이 노란색을 넣어도 되고 얘를 1로 취급해도 되고, 이런 솔루션을 막 풀면은 이거는 이제 어려워도 뭐 풀면 뭐 식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게 하모닉 오실레이터가 바운드 되는 모션이 됩니다. 이걸로 해서 컨덕션을, 어, 여러분들 전류는 NEV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XV는 요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만 풀면 되네. 그리고 전도도는 시그마로 놓는데 얘는 이 필드 가했다며. 그러면은 여기서 시그마를 구할 수가 있어요. 시그마가 뭐냐 하면은, 어디 갔냐? 어, 이거를, 제가 결과만 얘기하면은 이렇게 되면은 전자가 N개 덴시티가 이만큼 있고 이게 있으면은 타우 이렇게 되는데, 이 타우라는 놈이 릴렉세이션 타임 그래가지고 이 개념이 뭐 좀 어렵습니다. 근데 그냥 받아들이세요. 이거 외울 그 상황 설명을 하기 위해서 내가 든 거니까. 뭐 그러면서 여러분 혹시 민 프리패스 이런 게 나오거든요. 민 프리패스 이런 게 뭐냐면은 일일이 전자를 추적해가지고 볼 수가 없으니까, 1번 전자가 얘가 막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전자, 뭐 누군지 몰라. 걔하고 평균적으로 얘랑 땡 마주친 다음에 다음 전자하고 할 때까지 시간을 릴렉세이션 타임이라고 그냥 퉁친 거예요. 못하니까. 그냥 못하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어거지로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 모델로 계산한 게 존 모펠트 드루는 모델이고요. 제가 이거 간단하게만 했는데, 어, 별로 간단하진 않지, 여러분들한테. 근데 이 배경이 이렇게 해서 컨덕티비티 모델링 세운 것이 아직도 쓰여요. 그러면 아까 문제에서 무한 가속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유한 가속만 되는 경우, 자, 보면 엘렉트론하고 엘렉트론끼리 스캐터링, 충돌, 이게 하나가 있고, 우리는 레티스가 있는데 얘가 레티스하고도 충돌하겠죠? 엘렉트론 레티스 스캐터링인데, 이거를 양자역학적으로 얘기하면은 레티스 대신에 포논 스캐터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유추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 하모닉 오실레이터 문제로 봤으니까 하모닉 오실레이터 문제를 잠깐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하모닉 오실레이터.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걸 하면서 이제 전해주고 싶은 얘기는, 음, 내가 양자역학 수업도 아니니까 디테일하게 가진 않고 에센스만 뽑아올 텐데, 클래시컬 피직스나 퀀텀 피직스나 같은 피직스다. 여러분, 너무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양자역학은 따로, 고전역학은 따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양자역학도 훌륭한 피직스고, 퀀텀 미케닉스도 훌륭한 피직스입니다. 근데 언제 적용되는, 어떤 상황에 누가 더 어, 적합한가?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상황, 그런 결정적인 어떤 레티스, 이런 조그만 세계에서는 양자역학이 더 지배적이기 때문에 양자역학 랭귀지를 쓰는데, 어떤 경우에는 클래시컬 메케닉스를 써서도 설명이 돼요. 어, 그러니까 클래시컬 메케닉스는 한편으로는 F equal ma로 하는 방식이 있고, 그 뉴턴 방정식이죠. 그리고 라그란지안이라는
걸 똑같이 할 수가 있고, 그 다음 해밀토니안이라는 걸 가지고 얘기하는 미케닉스 세 개의 이론 체계가 있습니다. 세 개 다 동등해요. 어느 것이 더 좋다 나쁘다 할 수가 없고, 일반 물리에서 에피콜 MA가 압도적으로 많이 쓰는데 라그란지안 해밀토니안 방법을 쓰는 게 유리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썼던 해밀토니안을 양자역학에 가져다 쓴 거예요. 양자역학 한 사람들이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지금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 내가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이론 체계도 없는데 어떻게 만들어요? 무에서 유를 만드는 방법은 없습니다. 거의 이미 알려져 있는 거 가지고 때려 맞추기 시작한 거예요. 그 중에서 가져온 게 해밀토니안이에요. 근데 가져올랬더니 우리 하모닉 오실레이터만 집중하면 어, 운동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인데, 우리 답을 알고 있으니까 오메가 제로라는 고유 프리퀀시를 이렇게 쓰면은 이게 해밀토니이고, 고전역학에서 해밀토니안이고, 양자역학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해밀토니안입니다. 양자역학하고 고전역학 차이는, 양자역학에서는 이 모멘텀 x, 이게 둘 다 오퍼레이터다. 대신에 고전역학에서는 모멘텀, 얘는 베리어블 변수다, 이 차이만 있어요. 이러고 나서 얘는 아이겐밸류 문제를 풀었더니, 이게 그 학부 양자에 나오죠. 뭐 아이겐 스테이트는 뭐 이런 식으로 n으로 표현되는데, 어렵지 않아요. 아이겐 밸류는 그냥 하바 오메가 제로 n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돼가지고, n은 뭔데 0, 1, 2, 3, 4, 5 이런 상태가 되고, n이 0일 때가 그라운드 스테이트. 근데 이거 풀 때 별짓을 다 하죠. A하고 A 대거라는 놈을, 이 족보도 없는 희한한 오퍼레이터들을 만듭니다. 근데 이게 별게 아니고요. 내가 별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걸 별거라고 받아들이고 힘들어서 너무 머리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관점을 달리 해봐요. 요 팩터들에 여러분들이 현혹이 되기 쉽거든요. 얘는 뭐 이게 지금 어떻게 쉽게 설명해야 되나 그런데, X하고 옛날에 이런 문제들이 고전역학에 다 있었어요. 제가 조금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얘기를 다음에 더 하겠는데, 이건 X하고 P하고 보면은 디멘전이 달라요. 근데 X하고 P를 적당히 선형 결합을 하고 난 다음에 M 오메가를 만든 거는 디멘전을 맞춘 거예요. X하고 요거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근데 아무것도 아는 데서 맞추면 안 되고, 여기 있는 식 M, 오메가, 뭐 이런 놈들 중에서 하나를 택한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얘도 디멘전을 맞춘 거예요. 억지로. 그래야 얘가 얘는 디멘전의 x 길이 단위인데, 얘가 길이 단위가 얘네가 상쇄가 되도록 맞춘 거예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면은 뭐 남보 오퍼레이터가 어쩌네 저쩌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문제가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양자역학은 하모닉 오실레이터 해밀토니안이 P하고 X가 다 오퍼레이터고, 뭔지 모르겠지만 아이겐 밸류는 그냥 이렇게 나온다. 우린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러면 올해 양자역학이, 저는 계속 얘기하는데 많은 학생들이 공감들을 안 하는데, 나는 강제로 공감하라고 이제 명령을 하는데, 양자역학이 더 쉬워요. 수식은. 고전역학이 미분방정이 이제 풀고 다니겠어. 잘 안 되지. 어, 고체 물리는 어려워도 양자역학은 그렇게 개념이 어려워서 그렇지, 수식은 오히려 고체 물리보다 더 쉽다. 안 믿거나 말거나. 근데 이 메시지가 중요한 부분은, 아무 하모닉 오실레이터, 모든 하모닉 오실레이터는 퀀텀 메케니크에서는 퀀타이즈 된다. 퀀타이즈, 양자화. 그게 양자역학이에요. 그러니까 뭔진 모르겠지만, 디테일한 건 모르겠고, 그 프리퀀시만 알면, 그 클래시컬 랭귀지라면 요 K하고 매스만 두 개만 알면, 그냥 에너지 레벨은 이거다. 끝. 이게 양자역학의 하모닉 오실레이터예요. 물론 이거를 하는 과정에 뭐 N이 A 되거니 하면서 복잡한 얘기들이 있고, 그 X하고 P의 세계에서 갑자기 스테이트 N 이퀄 0, 1, 얘네들이 0 이렇게 돼 있는 놈들이 상태를 이루는 그런 희한한 그 힐버트 스페이스에서, 이건 좀 어려운 얘기인데, 힐버트 스페이스라고 얘기한 공간에서 폭 스페이스라고
이거는 이제 폭스페이스로 불러요. 이거는 지금 얘기한 건 교양. 너무 외우려 들지 마요. 자, 이게 되고요. 그러니까 모든 하모닉 오실레이터는 양자화되면 에너지는 이렇게 된다. 관심사는 오메가 제로만 알면 된다. 예로 찰스 파티클이 B필드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샥 들어오면은 로렌츠 포스가 Q, V, B 이렇게 돼서 일반 물리에서는 원심력 이렇게 돌잖아요. 이거를 양자역학 리밋에서 가면 양자역학 리밋에서 가면 소위 말하는 란다우 레벨이라는 게 돼요. 여기까지는 몰라도 됨. 근데 이럴 때 에너지가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렇게 돼요. 오메가 제로는 요 풀면 되지 원운동하니까 그 프리퀀스예요. 아무튼 이게 여러분들이 아마 이 얘기를 할 때 이게 이래도 되나 싶어가지고 저항할 텐데 이래도 돼. 나 이러고 살아. 자, 이런 상황인데 이게 so what? 하모닉 오실레이터 포논 얘기한다면서 신나게 드루드 모델 뭐 용수철 하면서 하모닉 오실레이터를 얘기하는데 그만 포논은 뭐냐?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이거는 레티스 웨이브예요. 레티스들이 덩실덩실 춤을 추네 웨이브를 이루면서 근데 그게 퀀타이즈 돼 있는 놈이 레티스 웨이브인데 퀀타이즈 돼 있는 놈이 포논이에요. 양자화 돼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복잡하게 얘기하면은 어려우니까 뭐, 레티스가 이렇게 1차원 레티스만 생각할게요. 1D만 해도 충분해요. 얘네가 얘네들끼리 용수철로 연결이 돼 있다 생각해요. 얘가 그래서 얘가 이제 레티스 여러분 유니셀이에요. 유니셀 또는 프리미티브 셀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얘 때문에 우리는 유니셀 하면 얘 여기에는 하나만 있지만 사실 전 공간에 이런 게 계속 퍼져 있는 겁니다. 얘가 살짝 움직이면은 이 용수철이 돼서 얘도 막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이 레티스를 스프링처럼 보자. 아니면 어떡하려고. 이게 그래도 돼요? 네, 됩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건데요? 스프링처럼? 어, 그러면 이제 얘하고 얘네끼리 인터랙션한 포텐셜을 얘기를 해줄게. 내가 지금 책대로 안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다. 내가 생각나는 대로 떠들고 있어서 다음 시간에 책에 인터랙션 포텐셜을 뭐 1D만 할게요. 1D 이거로 치면 이거를 테일 엑스펜션 인터랙션이라고 봐도 되고 이거 포텐셜이라고 봐주셔도 돼요. 자, 그러면 얘는 편의상 원점 기준으로 하지. 얘를 1차 이렇게 놓고 두 번 미분한 놈 그리고 x 이퀄 0을 넣고 x제곱 쫙쫙쫙 좀 놨죠. 포텐셜 에너지의 제로 값, 콘스탄트 값은 의미 있다 없다? 없다. 이유는 뭐다? 여러분 여기서 h나 이런 땅이 있는데 의자가 이렇게 있어요. 의자에서 길이를 h0 얘를 대문자 h라고 그러면 여기 있는 물체의 위치 에너지는 얘를 기준으로 하면은 mg 이렇게 대문자 h면 6일 기준으로 하면 mg 스몰 h0 근데 얘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요것만큼 빼버리면 되니까 컨스탄트는 의미가 없다. 포텐셜 에너지는 우리 집 포텐셜 에너지는 차이만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얘는 무시.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데? 자, 포텐셜 에너지는 force는 어떻게 돼요? force는 포텐셜 에너지 그레디언트예요. 1차원에서 하면은 force는 1차 미분이에요. 근데 이게 힘이 있어버리면 이런 스프링에서 힘이 얘가 있어버리면 얘도 있어야 되고 얘도 있어야 되고 근데 다 동등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힘이 있는 경우는 레티스가 이렇게 있는 게 다 또 이런 것들이 다 균등하게 이렇게 시프트를 하는 상황이 돼서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이렇게 제로가 되는 상황을 어, 제로가 되는 이건 포스가 0, 인터랙팅 포스가 토탈 포스가 0 그렇기 때문에 제로 이 텀은 제로
그러면 얘가 문제인데, 자, x의 3승보다 높은 놈은 5 이래가지고 무시. 자, 이거를 2 팩토리얼 분의 d65를 x 이퀄 0을 k라고 어, 아니, 이게 65를 k라고 퉁쳐버리면은 요 포텐셜 에너지는, 자, V0는 무시, 1차 항도 0, 2분의 1 kx 제곱이래 가지고 얘는 스프링 모양이 됩니다. 이걸 k라고 보면. 그래서 이 스프링으로 보는 게 타당해진다라고 이제 제가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고, 마지막으로 제가 오래 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몇 가지 하나만 해보자. 포너는 어떤 상황이냐? 어떤 상황이냐? 자, lattice vibration, lattice wave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lattice vibration이라는 말도 있고, lattice wave라는 말도 쓰고, 근데 아무튼 얘네들 퀀타이즈 돼요. 퀀타이즈가 안 되고 그냥 lattice가 wave면은 앞장에서 얘기했던 elastic wave가 됩니다. 그때는. 퀀타이즈가 아닌 경우는. 그리고 많은 경우 지금 현재까지 여러분들이 배웠던 현재까지의 양자역학의 주연은 누구 말해도 엘렉트론이에요. 주연 배우가. 근데 고체 물리에서는 still 주연이 엘렉트론일 수도 엘렉트론인데 굉장히 배역이 센 보조 주연급이 레티스라는 놈이 하나 나와요. 근데 포논에서는 주연 배우 포논에서만큼은 주연 배우가 포논이고 레티스예요. 이때는 조연이 엘렉트론이에요. 엘렉트론이 주연급으로 올라온 경우는 엘렉트론과 포논 인터랙션 할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포논을 왜 하느냐? 우리가 전도 아까 두루두 모델 어디 갔지? 아, 이거 다시 그려야 되겠다. 전자가 전자가 막 움직이는데 지들끼리만 있으면 엘렉트론 스캐터링 하는데 레티스가 쫙 박혀 있으니까 전도도 안 돼. 전자들끼리 충돌하는 놈도 있지만 이거 뭐야? 얘 핵이네. 이 원자니? 이러고 충돌하는 그 영향이 전도도에 영향을 미칠 거고 또 한편으로는 열을 가하면 히트 플로우, 히트 플로우가 이렇게 가는데 열이 이렇게 전달되다가 레티스가 전달하는 열과 전자가 전달하는 열이 달라서 전도도를 하면 또 비열, 히트 캐패시티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하게 됩니다. 이걸 할 때 포논이 중요하고 제가 끝낸다 하면서 지금 안 끝내고 있는데 왜 포논을 하는가를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맞추겠습니다. Why 포논? 언제 포논이 중요한가? 이거는 얼마나 내가 다룰지 모르는데 음, 지금 얘기한 것처럼 트랜스포트는 charge 트랜스포트가 있고 이러면은 이제 conductivity 이걸 얘기할 때 중요하고 heat 트랜스포트가 있어요. 이거는 열전도들 모르지 카파라고 쓰고 K가 아니고 카파예요. 이건 heat conductivity 이거는 히트가 아니고 thermal conductivity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전류가 되는 거고 이거는 히트 플로우를 뭐라 그러지? 히트 플로우 또는 이제 템퍼러처가 공간에 대해서 펑션이 되어 있는 이런 경우고 이걸 하면서 또 뭐가 있냐면 히트 캐파시티 그래가지고 보통 CV 에너지를 템퍼러처 이게 글씨를 좀 예쁘게 써줘야 되겠구나. 어떤 에너지를 열만큼 템퍼러처로 미분했을 때 나오는 것. 내가 정확하게는 이게 콘스탄트 프레셔, 콘스탄트 볼륨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 이상은 안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응용 문제인데 나중에 2학기 때 슈퍼 컨덕티비티를 한다든가 옵티컬 프로퍼티를 할 때 이건 초전도예요. 엘렉트론하고 포논하고 인터랙션 하면서 생기는 이런 걸 포논을 없으면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진짜 마지막으로 여러분 포논은 입자예요. 포논이라 부르는 거는
파티클로 보면 레티스 웨이브라는 점으로고 이 퀀타이즈가 아니고 좀 롱 레인지로 가는 경우는 일라스틱 웨이브고 컴페어. 그리고 이게 이렇습니다. 그리고 포너는 입자인데 입자면 양자역학에서 입자면 페르미온이냐 보존이냐 어떤 거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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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3초 찍어보세요. 정답은 보존입니다. 그러니까 스핀이 0, 1, 2 이렇게 됩니다. 이 자리는 본 적이 없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용수철을 진짜 1차원으로 놓고 한 경우를 용수철 문제로 하면서 원 아톰 포논, 투 아톰 케이스 두 개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클래시컬한 어프로치를 하고 난 다음에 곧 결정 그 피리어디스를 적용하는 문제랑 좀 그렇습니다. 아무튼 예, 여기까지 할게요. 예, 그만.